안녕하십니까. 일간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신 모든 일들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 시간입니다. 저희 1월 4일 월요일 저희 첫 번째 기사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었는데, 우리 철강공단 내 공장의 한 공장에 부지가 침하했다는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화요일에는 포항시장 코로나19 방역은 남의 일인가 하는 이런 기사를 저희가 주요 기사로 냈고요. 1월 6일 수요일에는 포항 울릉간 8,000톤급 대형 카페리선 뜨게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울릉 주민들께서 상당히 환영하시고 있는 소식인데, 그 다음에 1월 7일 목요일에는 유흥업소는 다 죽으란 말이냐, 형평성 잃은 코로나 방역, 대책 없는 코로나 방역이라고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유흥업소만이 피해가 크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8일 금요일 성폭행 의혹 김병욱 의원과 술자리 마련했다고 의혹이 제기되는 경상북도는 진실을 밝혀라 하는 기사를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월 5일 화요일 포항시장 코로나19 방역은 남의 일인가 하는 기사인데요. 여기 뭐냐면은 우리 이강덕 시장께서 새해를 들어서 올해 새해 시정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죠. 시민들한테 새해 앞으로 올해 어떻게 시정을 이끌겠다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포항시도 2단계 코로나 비상 상태인데, 기자 한 40여 명 이상을 모아놓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대면 기자회견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저희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실제로 여기는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영상으로 중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자분들 한 40여 명 이상과 또 시 국장님들 포함해서 여러 관계자들까지 대회의실에 참석시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은 7일 목요일에도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단계 상태는 아예 영업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부터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의 유흥업소 대표들께서 굶어 죽겠다 이런 글자까지 써가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께서는 이렇게 되면 기자회견을 한 게 맞느냐, 이제 그런 지적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우리 유흥업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완전 영업을 못하게 하고, 문제는 이제 아무런 지원도 없다는 거죠. 지원도 없고, 또 그래서 이제 시장님을 만나러 갔더니 시장님은 면담도 안 해주시고, 시장님 만나지도 못했고, 시에서는 대책도 없다, 모른다, 정부에서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한 달에도 한 500~600만 원 임대료 있고, 직원들 또 월급도 줘야 되고, 더구나 이제 유흥업소는 또 사치성 업소라고 그래가지고 중과세 거의 40% 50% 상당하는 세금까지도 물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세금은 계속 내야 되고 지원은 없고 문은 닫으라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죽겠다, 굶어 죽겠다, 이런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좀 시나 또 정부에서도 무슨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1월 8일 금요일 기사입니다. 우리 지금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병욱 의원님하고
또 술자리를 국감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술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상북도가 진실을 밝혀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김병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입니다.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께서 2018년에 이학재 의원의 보좌관 시절에 인턴 여비서를 성폭행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바로 성명서를 내셨습니다. 뭐라고 내셨냐면은 저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은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2018년 10월 15일입니다. 그 다음날 16일은 경상북도 국토교통에 국감이 있어가지고 안동 그랜드 호텔에 왔다는 거죠. 와서 경상북도가 제공한 술자리에서 그 김병우 의원, 물론 그 당시는 이학재 의원 보좌관으로 때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국감을 앞두고 피해 여성으로 보이는 인턴 비서분하고 또 다른 의원의 비서분하고 이렇게 이제 술자리를 하게 됐고, 일단 술자리를 마친 다음에 그 피해자 인턴 비서와 다른 국회의원 여비서가 숙소에 김병우 의원이 다시 찾아가서 술과 이제 어떤 음식들을 많이 싸가지고 가서 한 잔 더 하자 하고 방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가서 또 술을 많이 마셨고, 그래서 다른 여비서가 먼저 트윈 베드인 다른 한쪽 베드에서 이제 먼저 잠이 들었는데, 그 여비서가 자다가 잠결에 깨 보니까 다른 옆 침대에서 그 인턴 여비서를 김병우 의원께서 이제 성폭행을 하고 있었다, 이런 목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16일 화요일 경상북도 국감이 있었습니다. 경북도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경북도에서도 그 그랜드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는, 관계자분들이 머물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해 주셨고, 또 그 다음날 16일 국감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진에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그 다음날 16일 경상북도 국감장의 모습입니다. 국감장에 지금 취재진 뒤편에 김 의원께서 앉아 계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는 부분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했던 내용 일부는 저희들도 지금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지,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그런 걸 분명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원께서 어제죠, 7일날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하셨습니다. 아마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탈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지금 4월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모두 성폭행 의혹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공세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당 국회의원 소속 의원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 그런 거를 집중 공략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체 빨리 김 의원께서 당 내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이 됐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김 의원께서도 아마 일단은 탈당하시는 걸로 하고,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법적 조치 취하신 건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고,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의 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문을 밝히실 게 아니고, 사실인 부분도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전날 화요일 경상북도 국감을 앞두고 전날 그 그랜드 호텔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 도청이 술자리를 마련했다, 제공을 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나 또 당시 이철호 지사가 취임한 지 한 3개월이 지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이나 지사께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서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물론 현재는 이제 경상북도 관계자는 숙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텔까지는 갔지만 이런 술자리를 제공하진 않았다, 이렇게 담당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의혹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경상북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새해 첫 번째 주 주간 브리핑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